얼마 전 일본은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역대급 외교 결례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최근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대만에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일미 동맹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중국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는 표현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 표현인데요. 외신에서는 전직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른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일본의 국격이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일본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일본 대사까지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아베 전 총리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 잘못을 범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 중국의 주권에 대해 도발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는 표현을 써도 화가 안 풀렸는지 일본은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중국의 굳은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까지 가세해서 일본이 대만 비상사태 때 경솔하게 개입한다면 이는 일본의 자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을 총동원하여 일본에 던진 것이죠. 이에 일본인들은 이 수모는 일본의 국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국가의 강함이 없어진 것이라고 한탄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더 강력하게 대만을 언급한 한국에는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만의 평화는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 후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도 처음이었기에 일본을 비롯한 외신에서는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만에서 한미 공동성명을 집중 조명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우장한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이 언급된 것에는 각별한 의의가 있다며 대만은 미국, 한국 등 이념이 가까운 나라들과 협력을 심화해 민주, 자유,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 말했죠.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 정부가 싫어할 만한 문구가 또 있었습니다. 우주, 양자, 센서, 전자전, 사이버 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됐음을 재확인했고 5G,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이기에 당연히 중국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일본은 한국의 현직 국방장관이 미국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한 것을 보고 당연히 머리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는 표현을 능가하는 외교적 굴욕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대만을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도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 문제를 주목해 보도하지 않는 이례적인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중국은 지난번에 왕이가 방한한 날 한국은 SLBM을 공개했고 이번에는 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중에 한미협의에서 대만 관련 언급이 나온 굴욕을 당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외교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간 회동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중요성만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암초에 충돌한 중국 어선을 구조한 한국 해경에 감사를 표하는 등 친근감을 드러냈죠.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극심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국군의 참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무력 통일시키려고 하는 염원이 있는데
한국군이 개입하게 되면 모든 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잘 보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지난 3일 중국 싱크탱크는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심화하는 등 글로벌 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맞서 서방 전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특히 영향력이 큰 한국과 가능한 모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 무역 분쟁에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한국과의 협력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정도는 돼야 중국과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일본만 무시당하는 현실에 절망했는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국가는 일본뿐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중국을 봐라. 자기보다 힘이 약한 국가들에게 막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엔 그러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처럼 한국을 무시하다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이 정말 중국이 두려워할 정도의 선진국이 된 거라고 생각하나 몇 년 전 사드를 배치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 보복을 가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항의도 못했지. 중국은 단지 자국 반도체 산업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반도체는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다. 그때의 한국과 지금은 한국은 다르다. 한국의 전체적인 국력이 단 몇 년 사이에 훨씬 단단해졌다. 제일 중요한 미사일 사거리가 풀리면서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엄청난 위협이 됐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군사력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한국이 SLBM을 개발했을 때 놀랐을 것이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는 역시 군사력이다.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곧 그 국가의 모든 것이 강하다라는 느낌을 준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의 경제는 우리는 물론이고 한국보다도 못 사는데 러시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대국이다. 아무도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지 않은가.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을 수정하고 일반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일반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일본도 해군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중국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 강한 군대를 가져서 중국과 한국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